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조는 6시 반부터 이제 10시까지 우리가 나가게 될 거고, 인사 경조가 어쨌든 이게 호환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같이 들으면 분명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막 여러분들이 노동 1시간, 행정 1시간, 인사 1시간, 경조 1시간,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거든요. 처음 뭔가 과목을 처음 접할 때는 한 과목만 오래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두 과목을 그래도 난 동시에 좀 하고 싶다 하면 호환되는 과목끼리 공부해야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사 경조는 웬만하면 같이 공부하면 좋아요. 이제 공부 여러분들이 따로 복습을 할 때. 그래서 인사 경조는 이렇게 같이 들으니까 분명히 서로 호환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 들을 때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토요일은 와서 빡세게 2시부터 10시까지 이제 같이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평일에 복습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아까 인사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경주 새로 이제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카페 주소 일단 저는 소통을 카페로 합니다. 그래서 카페 주소를 통해서 그 회원 신청해 주시고 등업 신청해 주시면 정회원으로 이제 등업이 되셔야 마이박스로 강의안을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이박스로 강의안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 월요일에 링크 올려드릴게요. 이제 월요일에 링크를 올려드리면 우리가 이제 경조도 마찬가지로 매주 토요일마다 수업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토요일 전날 이제 금요일에 자정 전까지 해가지고 그 강의안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다운을 받아 주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백기복 교수님 책과 여기에 있는 데프트 교수님 책으로 나갈 건데 일단은 박경규 교수님 책은 이제 PDF로 띄워놓고 강의가 가능한데요. 그 이제 백기복 교수님이랑 데프트 교수님 책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강의안으로 따로 만들 거고 제가 어디다라고 위치 찍어줄 거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최대한 제가 강의안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페이지 수랑 이렇게 다 미리 밑줄도 이렇게 다 쳐왔어요. 다 이렇게 그거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아까 인사동물관리는 박경규 교수님 책을 여기 띄워놓고 같이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백기복 교수님 책이랑 데프트 교수님 책은 그게 조금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여기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제 몇 문단, 몇째 줄 이런 식으로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 노무 관리 때도 설명을 드리려 했는데 밑줄 자료가 이제 오늘은 첫 회차 하다 보니까 없고 다음 주부터는 밑줄 자료를 보시고 밑줄을 미리 그어 오세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좀 더 밑줄 긋는데 시간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미리 그어 오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좀 더 편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밑줄을 긋고 강의를 들으면 이게 중간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밑줄을 긋고 또 강의도 듣고 이러다 보면 이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밑줄 긋고 미리 이제 인사 경조 마찬가지 미리 밑줄을 긋고 이제 와주시면 좀 더 수업을 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경조도 우리가 이제 경조도 프린트가 총 3가지가 제공이 될 거예요. 이제 프린트가 총 3가지다. 다음 주부터는 복습 퀴즈 같이 진행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복습 퀴즈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이제 강의안은 마이박스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안을 마이박스 해서 이제 그 다운 받아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 강의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날 금요일에 자정 전까지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토요일 오전에 그 다운 받으시거나 프린트 직접 해오셔서 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밑줄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습용이에요. 미리 밑줄을 그어서 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경조잖아요. 좀 더 이제 편하게 말씀을 이제 드리면 어쨌든 효율적으로 저는 공부 조금 이제 나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글을 잘 쓰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이번 뭐랄까 그 2026년 대비부터 이제 내년이잖아요. 내년 대비부터는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1년 안에 합격하는 쪽으로 가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2, 3년 해가지고 물론 2년도 짧은 건데 요새는 우리가 그래도 1년 안에 해야 돼. 여러분들이 2, 3년 해야겠다 하면 그 생각이 행동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막판에 가가지고 이거 너무 많은데 내년을 바라보자 이러면서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1년 안에 끝내겠다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안에 할 수 있어요. 일단 저만 해도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1년 만에 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년 안에 합격을 하려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제가 좀 더 이렇게 정리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뭐 주구장창 끌고 갈 시험이 아니거든요. 절대. 이거 핵심만 해가지고 알면 분명히 글을 쓸 수 있는 뭐랄까 그런 재료들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2차가 더 쉬워요. 1차보다. 객관식은 찍어야 되잖아. 잘 찍어야 되잖아요. 못 찍으면 아예 그냥 빵점인 거잖아요. 근데 논술은 뭐라도 쓰면 점수를 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논술이 좀 더 객관식보다는 쉬운 시험 같거든요. 뭐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뭐라도 써야 되는데 못 써서 또 어려운 그런 시험이고 제 생각에는 논술이 더 쉽지 않나? 저는 논술이 쉬워요. 저는 논술이 좀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이만큼 배워도 막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인적 자원의 중요성 배웠잖아요. 그거 쓸 게 얼마나 많아요. 인적 자원의 뭐 차별적인 속성, 인적 자원의 개념, 또 인적 자원 관련한 여러 뭐 반의의 학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쓸 수 있죠. 이거 지금 다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적 자원의 중요성 아까 배웠는데도 안 떠오르고 못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논리적인 구성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백지 상태에서 한번 계속 떠올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운 거 얼마 없어요, 오늘. 수험서에 있는 거에 뭐 오늘 배운 거 기준으로 오늘 이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수험서에 있는 그래도 3페이지 나와요. 3페이지 이상이 나오는데 배운 거 거의 그 정도 아니잖아요. 거의 한 페이지로 축약해서 우리가 배우게 됐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 한 페이지로 축약된 내용을 최대한 뭐 조직의 시사점, 뭐 개념, 중요성, 취지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충분히 길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고 있는 이론을 논리 정연하게 서술하는 게 중요하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내가 이것도 알아 이런 것들을 나열식으로 적는 거 별로 좋은 답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에 충실하자. 결국은 이제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교수님 책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인사랑 경조도 마찬가지로 제가 교수님 책으로 나가는 이유는 체계와 이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끊김이 없습니다. 수험서 같은 경우에는 취지가 요약서예요. 요약하고 정리하는 게 수험서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 교수님 책, 저 교수님 책, 또 뭐 약간 말이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이 교수님 책, 저 교수님 책 가져다 오면 왜냐하면 다르게 서술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인사 노무 관리나 조직 행동론은 교수님마다 용어도 다르고 또 다르게 주장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아까 우리 테일러랑 메이오 뭐라 그랬어요? 생산성 향상이라는 동등한 목표에 대해서 다른 관점과 다른 시각으로 처방을 제시했잖아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라보는 시각,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서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거를 막 답을 찾고 막 상위 개념, 하위 개념, 뭐 개념은 뭐고 용어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인사 경조 마찬가지로 어려워져요. 끝까지 발목을 잡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중요하다. 체계와 이해가 중요하다. 아까도 뭐 제가 뭐 도쿄대 암기법 이런 거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공부는 효율이고 테크닉입니다. 우리가 막 뭐 논문 쓰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막 책에 있는 이론을 알고 막 깊이를 알고 몰라요. 깊이 있게 쓰면 돼요. 깊이가 이만큼이어도 답안지를 잘 쓰면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죠. 어떻게 알아요, 교수님이?
뭐 3개월 공부했는데 운이 좋게 공부하는 데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3년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쓸걸요? 왜냐하면 아는 부분을 이제 그것만 딱 파가지고 단기간에 들어간 거니까. 물론 3개월 만에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고.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1년 안에 하셔야 된다. 1년 안에 해야 돼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년 안에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1년 안에 하려면 양을 줄여야 돼요. 양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 막 양 늘리고 뭐 더 알려주고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갈 거예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 대부분 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약속 드릴게요. 1년 안에 할 수 있다. 근데 약속 드리는데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막 이거 뭐 저 강사 자료 저만 믿고 따라오셔도 되거든요. 웬만한 거 다 중요한 거 알려드릴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다른 강사 막 자료 찾아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료는 많아질수록 수업 기간도 길어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료는 줄이는 거지. 이게 수험을 공부하려면 양을 줄이는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막 양을 제가 그 너무 궁금해서 다른 자격 시험도 물어봤어요. 뭐 회계사, 뭐 세무사, 간평사. 기준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양이 제일 없는 강사. 다른 자격 시험은 양이 제일 없는 강사가 일탈해요. 양은 없고 좀 그게 핵심만 딱딱 ปุ๊뚝 딱딱 이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강사. 그래서 이제 막 자료를 더 주고 이런 거는 없더라고. 뭐 변호사 시험도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양을 줄이고 좀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주는 수업이 좋지. 막 이것저것 알려주는 거 별로 나는 아닌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물론 과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양을 늘려서 합격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2, 3기 안 봤어요. 2, 3기는 자료 안 보고 들어갔습니다. 안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기본서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 그렇다고 모의고사 안 중요하다 이건 아니에요. 일단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뭐 2, 3기 제대로 뭐 자료도 안 보고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일단 저만 해도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글쓰기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논술도 강의를 했었고 대학생 때 2년 동안 또 논술로 계속 학교도 뭐 논술로 답안 지치잖아요. 또 대학 입시도 논술로 했고 그동안 저는 그 쌓인 데이터 그 경험이 있다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 몇 년간의 글쓰기에 대한 노하우를 제가 있으니까 2, 3기 자료 이런 거 안 보고 들어가도 합격을 했던 거지. 이게 2, 3기 보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고 2, 3기는 전 철저하게 문제풀이 연습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2, 3기 때 막 자료를 추가적으로 더 주진 않을 거거든요. 전 그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2, 3기면 거의 이제 우리가 시험 얼마 안 남을 때예요. 그때 막 자료 추가해가지고 정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기본서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게 제대로 된 나는 강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정말 뭐랄까 효율적인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까 전략 뭐라 그랬죠? 인사노무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설정해야 돼요. 기법을. 근데 막 기본서 막 이렇게 엄청 길게 주고 하면서 막 2, 3기 때 또 더 주고 기본서에 반을 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료 막 추가 자료 추가 이러다가 제가 보기엔 수업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핵심이 있다. 핵심이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부인데 이게 어쨌든 수험생의 니즈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왜냐면 수험생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추가 자료 웬만하면 안 주거든요. 왜냐면 그거보다 기본서를 더 중요하게 만들었고 기본서만 봐가지고 기본서를 제대로 쓸 수도 없는데 추가 자료 줘서 뭐해요. 기본서도 못 쓰는데. 그래서 안 줬어요. 그랬더니 왜 안 주냐요. 추가 자료가 왜 없냐. 난 추가 자료 받고 싶다. 근데 속으로 기본서도 잘 아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똑같아요. 중고등학생 때도 이런 말 많이 교과서가 답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저는 기본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이 답이에요. 저는 이제 기본 이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 위주로 갈 거예요. 이해 위주로 해야 여러분들이 배운 이론을 쓰는 거지 새로운 이론을 막 주입해가지고 그 기계식으로 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뭐라도 쓰시려면 기본 이론만 잘 암기하고 정리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양을, 그러니까 결국은 사례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거거든요. 뭐 사례형이든 개방형이든 여러 가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우리가 배운 걸 토대로 답안에 적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막 새로운 이론을 알아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토대로 조합하고 응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글쓰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 3기 때 막 새로운 것들을 알려드리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식을 어떻게 글로 우리가 좋게 편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이게 양 늘리기 식으로 가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도 사실은 이게 주제 자체가 크게 불이타스러운 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운 지식을 어떤 관점에서 작성을 해야 전략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이 중요하다. 계속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작년이랑 많이 바꿀 거예요. 수업 방식도 그렇고 미리 뭐 필기도 이런 것도 미리 해올 거고 뭐 말도 천천히 이제 해드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이랑 이제 많이 바뀌는데 양을 줄인다고 뭐 양을 확 줄이겠다 이런 건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 건데 답안지에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기 농무사 시험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이 나왔다. 이런 것, 그러니까 바이오 데이터 이런 것들은 너무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논외로 하고 일단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이건 누구나 불이타였어요. 당시에는 수험서에 없는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직장 내 괴롭힘 출제되고 모든 수험서에 직장 내 괴롭힘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후적인 거잖아요. 사전적인 대비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양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어디서 뭐가 적중이 됐다. 어디는 뭐가 없다. 이러니까 이제는 계속 강사 입장에서도 불안하니까 양을 늘려요. 양을 늘리는 식으로 가는데 일단은 뭐 저는 양은 안 늘릴 거예요. 양은 이제 안 늘리고 있는 수험서를 가지고 어떻게 조합하고 응용할 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가 인사 노무 관리도 중요하지만 경조는 백기복 교수님 책 이번에 개정됐죠. 그래서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항상 매년 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개정된 교수님 책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조직행동에. 특히 능력에서 역량이 갑자기 양이 늘어났거든요. 원래 역량 부분이 없었어요. 역량 부분이 늘어나고 어쨌든 그 새로 추가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 특이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백기복 교수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추가한 주제들 있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백기복 교수님 책에 있는 한두 줄에 있는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이해하고 보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조랑 인사의 과목의 취지를 생각해야 돼요. 경조랑 인사가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암기성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체계를 알고 들어가야 암기가 되는 과목인데 우리가 지금부터 수험서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에 비해서 강사는 얕은 지식이잖아요. 사실은 또 교수님만큼 그 지식이 풍부하겠어요? 비빌 수가 없죠. 교수님의 가지고 있는 체계와 교수님 특히 예시가 정말 풍부해요. 백기복 교수님 책도 예시 쓰는 거 중요하거든요. 예시를 쓰라는 문제가 경조는 많이 나와요. 그걸 백기복 교수님 책에 있는 걸 가지고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기복 교수님 책은 제가 더 강조드립니다. 이거 막 책팔 이거 제 돈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아니고 백기복 교수님 책은 올해 개정돼서 중요하기도 하고 새로 추가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새로 추가되고 새로 강조한 거. 교수님이 책 개정할 때 여러분들도 책 개정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내용을 새로 추가할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교수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새로 추가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교수님보다 특히나 백기복 교수님 책이 개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같이 보자는 거죠. 백기복 교수님 책에 있는 이 내용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인사 노무랑 경조를 연기부터 수험서로 해가지고 체계를 잡는 거는 그래도 한 2, 3년 하신 분들 있죠.
여러 번 보신 분. 그런 분들은 쉽게 쉽게 체계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수험서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체계를 잡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아무래도 강사가 여기에 있는 거 저기에 있는 거 다 가져와서 쓴 거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체계와 이해를 잡는 데는 교수님만 한 게 없다. 특히 사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강사 체계에 있는 몇 줄의 내용만 가지고는 그 해당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조금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써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게 되잖아요. 훨씬 더 효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오해독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해독 하잖아요. 근데 계속 수험서로 본 오해독. 교수님 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오해독. 후자가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저도 이제 효율적인 공부를 목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끌고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답안지 쓰는 것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뭘 쓰고 뭘 빼고 어떻게 답안지 써야 되는지. 그래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면 된다. 따라오면 전략적으로 하자라는 거는 1년 안에 하자라는 거예요. 1년. 모든 커리큘럼은 다 1년이에요. 아까도 제가 뭐 커리큘럼 인사 때 설명을 드렸지만 경조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도 새로 하는 과목이니까 OT를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우리 1년 커리큘럼이 전체적으로 연기, 1기, 2기, 3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캐스케이딩의 도식으로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조직에는 전략이 여기에 있어요. 전략. 일단 우리는 합격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합격해야 된다. 저도 한번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웬만하면 다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하고 강사가 알려준 거 다 암기하고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붙고 왜 누구는 떨어질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일단은 저는 대입도 그렇고 논문사 시험도 그렇고 그러니까 합격을 다 했잖아요. 어찌됐든 이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또 노무사도 어쨌든 단기간에 합격한 거죠. 1년 안에 합격. 저는 그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1년 안에 이제 합격한 게 이제 단기간에 합격하다 한 거라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나름 효율적으로 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양을 줄였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양을 줄이고 전략적으로 공부를 들어갔다. 일단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거는 처한 위치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시간이 없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공부머리라고 하죠. 흔히들 이제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막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래독하고 웬만한 내용들이 떠올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문해력이 떨어져서 한 페이지를 보는데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그런 차이는 감안을 했을 때 어찌됐든 우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 시험을 조금 합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인사 넘어가려는 근데 사실 뭐 한 페이지를 1시간 이상 볼 만큼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예요. 읽히면 쉬워요. 덮으면 못 써. 그게 그게 이제 인사 노무 관리의 문제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결국 이제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막 여러분들 방황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막 특히 막 양 같은 거 다른 뭐 타 강사 막 자료 모아가지고 뭐 보고 또 답안지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저렇게 쓰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방황의 시기 사춘기도 아니고 왜 그런 걸로 방황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방황의 시기가 있다. 근데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일단 뭐 저반 해도 뭐 다양한 시험을 어쨌든 친 거잖아요. 뭐 논술 시험도 뭐 대입 논술이든 대입 논술 혹시 보셨어요 문제? 어렵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노무사 시험은 어렵던데. 근데 지금 그것도 뭐 내가 어떻게 이틀 만에 했지? 이런 생각이 이제 나중에는 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마인드도 중요하고요. 마인드도 중요하고 전략을 이제 제대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합격이 목표다. 이게 중요해요. 결국 여러분 합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합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자? 단기간에 하자. 단기간에 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중요해요. 저는 조금 이번에 이거를 강조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이 좀 작년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막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막 저 교수님 이렇게 하는데 이 교수님 이렇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작년에는. 그래서 많이 여기서 이제 혼동 그럼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 사실 답은 없어요. 이 교수님 써도 되고 뭐, 전상길 교수님 책에는 HR 그 권석경 교수님 책이랑 좀 다른 게 있거든요. HR 아키텍처라고 인적 자본의 구성을 서술한 도식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근데 인적 자본 구성별로 HRM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한테 쓰라고 해도 다르게 서술할걸요? 교수님마다 다르게 서술해요, 그런 부분을.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아니까 권석균 교수님은 이런 논리다. 저기 전상길 교수님은 이런 논리에서 이렇게 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런 것도 설명할 거예요. 뭐 전상길 교수님, 뭐 권석균 교수님 하면서 이제 설명은 할 건데 그거를 그럼 답안지 어떻게 적나요? 할 때는 한 가지 답안으로 드리긴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권석균 교수님 책을 쓰면 틀리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만 맞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해진 답안이 없는 시험을 정해진 게 있는 것처럼 왜 암기만 하냐는 거죠. 암기 중요하죠. 암기가 안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자라는 거죠. 이해를 하고 체계를 잡으면 일기에 수월하게 암기할 수 있는데 왜 연기에 암기가 더 쉽지 않아요? 이해보다? 이해하려면 이해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해를 제대로 하고 가자. 그래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자는 거는 우리가 인사 노무 관리에서는 HR 제도나 HR 기법 이런 것들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알고 가자라는 거고 HR 기법과 HR 여러 가지 제도들이 언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잡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일기에 확실히 달라져요. 일기에 수험서를 보게 되는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험서만 가지고 뭔가 인사 노무 관리나 경영 조직론에 대한 기초적인 뭐랄까 기본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의 취지 그 수험서의 취지가 여러 내용을 담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축약되고 뭔가 논리적 흐름이 끊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충이 있는 거거든요. 수험서가. 근데 이제 좋은 게 그거죠. 어쨌든 마지막까지 회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험서의 역할은 단권화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1년 안에 합격한다라는 건 여러분 9월부터 10월, 11월, 12월 이게 이제 올해고 내년 1, 2, 3, 4, 5, 6, 7, 8 이때거든요. 결국 이때 2, 3기 하면서 회독을 늘리자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해와 단권화를 하시고 결국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거 하려고 수험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 3월 내지는 4월부터 2, 3기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험서를 회독을 하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회독을 여러 번 하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가 수험서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수험서만 가지고 이 학문에 대한 이해를 한다? 이건 조금 안 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9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9월도 개강도 했고 새로운 새 출발 새 마음으로 저는 이제 의지가 많고 의욕이 넘치는데 여러분들도 12월까지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돼요. 이게 시험이 뭔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같이 하자.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분들 노동 행정도 양 많으실 텐데 인사 경조까지 많으면 이거 2년 하라는 거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는 1년 안에 끝내드릴 거예요. 1년 안에. 우린 1년 안에 끝낸다. 그래서 양을 조금 제가 줄인 양을 가지고 어떻게 풍부하게 할 수 있어요. 이만큼 배워도 제가 보기엔 일기 안 배우고 연기만 배워도 합격할 수 있어. 왜 그럴까요? 글쓰기만 제대로 배우면 돼요. 글을 쓰고 막 아는 거 다 쓰면 돼요. 이 제도는 여기 목적이 이렇고 이 제도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쓰이고 특히 실무상 시사점 이 제도의 실무상 시사점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솔루션 제시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시하고 이거 글쓰기거든요. 안 배워도 쓸 수 있어요. 솔직히
안 배워도 내가 이해만 하면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뭐 암기 안 하지 말아봐세요.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닌 게 중요해요. 암기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몰라도 이해를 하면 뭐라도 쓸 수 있다. 이게 목표예요. 이게 목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막 그 암기 부담, 약 늘리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본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좀 있어 보이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교수님의 시각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고, 특히나 경조는 저는 백기복 교수님 책, 특히 데프트 교수님 책도 중요해요. 왜냐면 매년 데프트 교수님 책에서 출제되는 게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데프트 교수님 책도 중요한데, 백기복 교수님 책은 저는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올해 개정된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항상 개정판 교재의 내용을 비교하거든요. 더 추가된 부분, 추가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백기복 교수님 책은 정말 중요한 교재인데도 이번에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개정된 거 위주로 조금 우리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목표는 전략적 합격이다. 전략적으로 합격할 일단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공부에 대한 시간이죠. 일단 공부 시간을 늘려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하루에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쓸 수 있는 시간이 6시간이다. 6시간은 그래도 최소히 하셔야 돼요. 직장인 분들이라도 6시간에서 한 7시간은 확보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이동 시간도 다 공부 시간에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공부 시간 안 쟀거든요. 안 쟀어요. 너무 이게 양적인 측면으로, 전 질적인 측면으로 해가지고 오늘 몇 페이지 하자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뒀는데, 내가 너무 공부가 안 된다 하면 이제 공부 시간 재시고. 근데 저는 공부 시간 재는 게 더 스트레스던데 아니에요? 공부 시간 저는 따로 안 쟀어요. 따로 안 재고 그냥 양으로 딱 정해가지고 이 공부를 좀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FM대로 공부를 하고 하면 너무나도 좋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수험에서 뭐 정해진 FM이 있다 이런 것도 있다라고 전 생각 안 하고, 정말 막 노무사 공부 하루에 2~3시간 했는데 붙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죠. 정말 뭐 천재다 이럴 수도 있고, 천재고 뭔가 이게 금방 암기하고, 아니면 뭐 경영학적인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노동법적인 지식이 애초에 있었거나 이런 경우라면 뭔가 단기간에 그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공부에 투입하는 시간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늘려주시고, 또 제가 공부를 여러분들이 어쨌든 투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방향은 제가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방향은 제가 다 잡아드리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는 좀 올해부터는 좀 구분을 제대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들어갈 테니까 너무 다 안 다룰 거예요. 다 안 할 거예요. 작년에 진짜 다 했고 세세한 것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양이 방대해지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조금 그게 좀 애매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저의 관성을 버리고 올해부터는 새 출발의 마음으로 조금 더 중요한 거 위주로,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핵심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같이 합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1년, 무조건 1년. 이거 올해 산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된다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거든요. 1년 안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안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게끔, 특히 인사경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최대한 추가 프린트 안 드리고, 그러니까 물론 드리는데 그 막 뭐랄까 약 늘리는 용으로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료. 그래서 달라니까 만들었거든요. 만들면서도 현타 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내가 기본서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해설지는 줘요. 문제랑 해설은 이게 2, 3개 포인트거든요. 문제랑 해설이 해설 강의예요. 결국 2, 3기는 해설 강의 해야 되니까 해설지를 만드는 거고, 그건 보셔야죠. 해설지 문제 이거는 보셔야 되는 건데, 그 막 나머지 추가 자료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서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셔도 답안지 쓸 수 있게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는 백기복 교수님 책과 데프트 교수님 책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답안들을 작성할 수 있을지
경조는 조금 그래도 쉬워요. 기초적인 개념을 우리가 암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 노무 관리보다는 조금 쉽게 다가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쉽고 재밌게 최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를 이제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격을 위한 전략을 설정을 했으면 GS 3기, GS 2기, GS 1기, GS 0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차근차근.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연기 때는 이해, 교수님 책에 대한 이해와 기초적인 키워드 암기는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제 이해를 들어갈 거고 일기 때는 우리가 제가 주말반이랑 평일반의 루트를 아예 다르게 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데 똑같이 영일기를 구성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주말반은 여러분 같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 개념을 확실히 쌓아두고 일기 때는 심화 이론 위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일기가 아마 GS 여기 주말반 일기가 평일반에 있는 GS 연기랑 거의 비슷할 거고 그리고 25점 따로 볼 거예요. 평일반도 마찬가지. GS 일기는 평일반도 시험 25점으로 볼 거고요. 반도 볼 거예요. 그래서 25점 시험을 보면서 글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거를 일기부터 연습해도 늦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하고 졸업하기 위해서는 연기가 정말 중요하다. 기본기를 제대로 잡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드릴 거예요. 저희 목표는 하나예요. 교수님 책에 있는 거 제대로 이해시키고 책에 잡고 가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적으니까 질문도 주세요. 저랑 1시간 질문하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와주셔서 제가 또 막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저를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저를 이용해야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거 이용하시고, 이제 저도 제가 최대한 나름의 의욕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의욕이 넘쳐서 여러분들한테 공부에 도움되는 것들 많이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심심할 때 한번 보시고, 다음 카페에도 많이 글 찾아서 올려드리거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좀 빠진 책이 심리학 관련 책이었어요. 그래서 심리학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빠진 그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냐, 생각이 먼저냐. 이거가 이제 심리학의 논쟁이래요. 이게 내가 지금 불안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불안한 마음이 나오는지 이게 사실 인과관계가 없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보고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막 최대한 우리가 긍정적 생각으로 뭐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게 사실 안 된대요. 앞에 호랑이가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한테는 시험이 호랑이잖아요. 맹수잖아요. 맹수가 앞에서 막 나를 위협하려고 오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불안한 거를 그냥 인정하고 내가 지금 현재에 집중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그런 심리학 저서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에 집중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가자라는 동기부여도 이제 뿜뿜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책에 심리학의 그 테일러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했잖아요. 테일러처럼 이제 심리학 이런 거 책 읽어보면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쓰일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잖아요.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잡아야 돼요. 잡아서 합격을 하셔야 된다. 1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말반 수험생 대부분이 이제 1년을 목표로 오시는데 생동할 수 있어요. 생동할 수 있고 1년 안에 막 이게 1차 시험 합격하고 오셨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양 늘리면 안 돼요. 양 늘리지 마세요. 양을 늘리면 합격해서 1년 안에 절대 못 붙어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양을 줄이는 쪽으로 갔지 기본서를 최대한 많이 회독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절대 양 늘리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제가 하라는 것만. 특히 여러분들은 일단 글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2, 3기 때 글 어떻게 쓰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시험은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어려운 이유가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혼자 생각해야 돼요. 혼자 사고해서 혼자 생각해가지고 응용해가지고 쓰셔야 되는데 막상 시험 가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 3기 때 좀 빡세게 트레이닝을 제가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인 접근법을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알려드리면 뭐 해야 돼요?
써야죠. 써서 이제 답안지를 작성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해 주지 마세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올해 목표는 일단은 최대한 양을 줄여서 알고 있는 양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뭔가 막 이거 알려주고 저거 알려주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조합하고 응용하면 좋은 글을 작성할 수 있을지, 이게 사실 트릭 같은 거예요. 이게 트릭 같은 건데, 같은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못 쓴 답안이 있고요. 같은 답안을 알더라도 막 관련한 서론을 쓰고 관련한 결론을 쓰고 또 답안 내용도 굉장히 풍부하게 쓰고 이런 답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글쓰기 역량이다. 결국은 같은 지식을 배웠는데 누구는 좋은 답안을 쓰고 누구는 왜 기계식 답안을 쓰는가. 그 중간 다리에 있는 변수가 저는 그 글쓰기 역량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역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쓰기 역량이 2, 3기 때 우리가 많이 모의고사 연습을 할 거고, 어쨌든 우리가 이번 제 목표는 이해를 조금 해드리면서 답안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우리가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뭔가 양을 늘리는 쪽으로 공부가 이뤄지기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구성해야 효과적으로 답안 서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이제 이야기 나누다가 수험 관련해 가지고 제 수험 시절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는 그 20대 이제 중반이라 해야 되나, 이제 중반에 준비를 했어요. 그 기존에는 원래 이제 언론 쪽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제 언론 쪽 준비를 하다가 인턴을 했었어요. 언론사 인턴을 6개월 하고 이제 끝나니까 2월이더라고요. 뭐 하지? 못 하겠더라고. 그 2년 준비했거든요. 그 언론사는 2년을 준비했는데 또 이제 계속 그것만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전문직을 따야겠다. 이제 전문직을 따야겠다 하고 이제 알아본 게 노무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딱 목표를 잡았죠. 일단 1차 합격하고 1차 2, 3개월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년 해가지고 2차 하자. 왜냐면 일단 따놓고 또 모르잖아요. 또 내가 또 취업을 될지. 그래서 일단 1차를 합격하고 남은 기간은 또 좀 치준을 했었어요. 해다가 그냥 안 되겠다 하고 2차 그냥 9월에 시작해가지고 1년 안에 합격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중요하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2, 3년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합격했다고 뭐 뭔가 막 특별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그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도 저도 1년 안에 합격한 이유를 나름 생각을 하게 되면 양을 줄였어요. 저 이걸 정말 강조드리고 싶거든요. 양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합격을 하세요. 그렇다고 막 보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닌데, 많이 했어요. 그 하루에 그래도 한 공부 시간만 해도 4시간, 4, 5시간 빼고 다 공부했거든요. 전 먹으면서도 공부했어요. 진짜 정말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4, 5시간은 정도 자고 그 나머지 시간 다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붙은 거지. 뭐 이상기 자료 안 봤다. 막 저 뭐 별로 하지도 않았다. 너무사 그걸 껌으로 붙었어.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런 거 아니고 그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해도 양을 줄여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불안하잖아요. 이게 오히려 강사가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드리는 건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또 달라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저도 그랬거든요. 기본서도 많아 죽겠는데 왜 자꾸 2, 3기 때 추가 자료를 주는 거야. 이럴 거면 0일기 때 주든가. 이 생각 솔직히, 진짜 솔직하게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수험생의 니즈로 가려고요.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2, 3기 때 막 추가 자료 더 드리고 이런 것들이 뭐 크게 합격에는 의미가 없다. 합격은 결국은 전략적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양을 줄여서 0일기 때 배운 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식으로 갈 거예요. 올해는 내가 시험 본다 생각하자.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양 줄일 거거든요. 양을 줄이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답안지 어떻게 구성을 하냐. 1등 하려고 이 시험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1년 해도 꼴등으로 붙은 게 제일 잘하신 거예요. 그게 제일 잘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간다. 답안지 잘 쓰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일단은 우리가 물론 좋은 답안 써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답안을 뭔가 잘 쓰기 위해서 양을 늘리면서 막 투입을 막 이렇게 늘린다 이런 것보다는 효율적인 아웃풋 결국은 이제 같은 인풋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가 이런 것 위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올해 강의 방식은 많이 많이 차별화할 거예요. 저 방식으로. 그래서 최대한 아웃풋 위주의 강의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된다라고요? 이해해야 돼요. 이거 기본 내용에 대한 이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올해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어쨌든 강의 계획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한 거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뭐 질문 카페 주시고 뭐 카페로 줄 수 없는 나의 개인적 질문이 있다. 한 메일 주시고 또 이제 주말밤마다 우리가 이제 매주 보게 되고요. 그 백기복 교수님 책이랑 데프트 교수님 책 무겁죠. 이거 두 개를 가져올 날짜가 알려드릴 거예요. 또 그 전주에 두 번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10월 11일, 10월 11일 이렇게 12월 10일, 12월 11일 이렇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물론 진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일단 여러분 당분간은 백기복 교수님 책만 가지고 오면 돼요. 백기복 교수님 책. 죄송해요. 잘못 말했다. 12월이 아니라 11월. 여기. 11월 8일이랑 10. 근데 이거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두 개 들고 오세요 하는 그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들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백기복 교수님과 데프트 교수님 책에 있는 체계와 이해는 확실히 시켜드리고 가겠다. 이제 요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가 글을 쓰겠다 이런 거는 조금 마음을 좀 놓으시고 지금은 좀 뭐랄까 그 이론에 대한 이해 이런 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조부터는 우리가 그 백기복 교수님 책을 같이 볼 수가 없어. 같이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피긴 할게요. 일단은 8페이지 한번 볼까요? 8페이지 보시면 조직 행동론의 세 가지 차원이라고 해서 개인 집단 조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울 텐데요. 우리 OT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경영학이라고 하는 건 오늘 인사관리 때 배웠죠. 경영학의 연구 대상 뭐였죠? 경영학의 초점 기업이었죠. 기업이었죠. 개별 경제 주체의 초점 그 중에서도 기업에 초점을 맞춘 학문이다. 기업 관리를 위해서 배우게 되는 게 인사 노무 관리랑 경조예요. 근데 경조는 그 중에서도 메이오의 관점으로 들어가게 된다. 조직 내 사람에 대한 관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조직 행동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백기복 교수님 책으로 볼 거고요. 거시조직론이라고 해서 조직론에 대한 내용은 데프트 교수님 책으로 우리가 같이 바라볼 거예요. 강의한 2페이지에 있나요? 네, 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제 조직 행동은 백기복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으로 다룰 거고 조직에 대한 내용은 데프트 교수님 책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경영 조직론 왜 배운다라고 했죠? 사람을 관리하려고 사람에 대한 관리예요. 인사 노무 관리는 HR 제도나 HR 기법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 관점이죠.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배우게 되는 학문이라면 지금 배우고 있는 경조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여기까지는 재밌어요. 이게 조직행동은 대부분 이제 사람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 또 사람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어렵게 되는 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경조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제대로 파악해서 관리하자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사람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 일단 그 부분이 개인 차원입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아까 인사 노무 관리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게 뭐가 있었죠? 기본 요소로서 연구 대상이 있었잖아요. 네. 일과 사람. 그쵸? 사람이죠.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사람을 뽑는데 그냥 이력서에 있는 스펙만 보고 뽑나요?
아니죠. 일단 저 사람이 어떤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을 도와주는 도구가 개인 차원 도구입니다. 우리 OT 때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그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님 경영학 원론 책 있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었죠?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여러분들 실생활에 쓸 수 없으면 쓸모가 없다. 기억나시죠? 이거 여러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만나는 뭐 연인 관계, 뭐 가족 관계 충분히 적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여기 조직 행동은 일단은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 사람에 대한 파악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려고 파악할 수도 있고 또 뭐 연인이나 결혼 상대를 위해서는 뭐 자신의 삶의 중요한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 파악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뭐 나 이제 결혼하겠다 하고 이제 배우자를 찾아요. 뭐부터 봐요? 일단 여잔지 남잔지도 봐야 되고 나이도 봐야 될 거고 인종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표면적 다양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에요. 보이는 특성을 우리가 개인차 변수 중에서도 표면적 다양성으로 배울 거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다양성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제 아까 뭐 결혼이나 뭐 이제 연인 관계나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표면적 다양성으로 인구 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뭐 키, 외모 이런 것들도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게 표면적 다양성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와 이상형이야, 뭐 너무 외모도 이상형이고 모든 게 다 갖춰진 표면적 다양성의 사람이에요. 그럼 그냥 바로 연애하나요? 뭐 바로 결혼하고?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면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을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뭘까요? 그러니까 그쵸, 뭐 그런 걸 봐야 돼요. 중요한 거 그 가치관 배울 거예요 오늘. 가치관 맞아요. 가치관, 성격 이런 것들을 배울 내용입니다. 가치관이나 성격이 안 맞아서 맨날 싸워요. 그러면 잘못된 선발인 거죠. 연애로 치면 잘못 만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보고 뽑진 않는다. 결국 그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뭐 그 사람의 인종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뭐 키가 몇 센치인지 뭐 그 사람의 뭐 학교가 어디 나왔는지 이런 것만 보고 뽑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따져봐야 된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기능 다양성이거든요. 기능 다양성. 기업에서 중요한 게 기능 다양성 우리가 아까 인적 자본에서 배운 KSA를 의미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능력 이런 것들도 내면적 다양성이 그래서 우리가 무형 자원으로 구분했잖아요. 인탱지블 그리고 인비지블한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둘 다 볼 거예요. 지금 개인차 변수는 개인에 대한 이해거든요. 개인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 간 차이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성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갈 거고 이 다양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일단은 어떻게 생겼냐 봐야 된다. 이게 인과 통계학적 특성이고 표면적 다양성이다. 근데 생긴 것만 보고 뭐 연인 관계하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 생긴 것만 보고 바로 채용을 하진 않는다.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태도 이런 것들도 보지만 이것도 중요하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KSA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따져서 사람 관리를 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개인 차원 변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차원 변수가 나오고 있는데 2명 이상 모일 때 생기는 속성에 대해서 볼 예정이거든요. 중요한 거 제가 여기 필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거는 한번 적으면 좋아요. 이게 집단 역학이에요. 지금 여기 집단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개인 차원에서 보게 될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표면적 다양성과 내면적 다양성, 주로 내면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집단은 지금 한 명 이상이죠. 한 명 이상 모이면 싸우죠. 싸우거나 뭐 협력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관계에서 기인한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뭐랄까 개별적인 속성이 아니거든요. 누구랑 있으면 더 시너지가 나고 또 누구랑 있으면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누굴 만났느냐에 따라 나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르인이 이야기하기를 집단 역학이라는 개념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시면 상호작용과 힘이 키워드예요. 구성원 간 상호작용에 의한 힘의 형성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얘네들이 모여서 1의 성과, 1의 성과, 1의 성과, 1의 성과를 난다라고 해봐요. 모여서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힘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시너지거든요. 각자는 일만 가지고 있지만 모여서 협력을 하게 되면 4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뭐 10을 낼 수도 있고 40을 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이 좋게 형성이 된 거고. 근데 싸워서 일을 안 해요. 0이 될 수도 있어요. 0이. 그 나쁜 역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집단의 역기능이 사회적 태만이 있어요. 사회적 태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집단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구성원 간 원래는 1 모이면 4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특성 때문에. 집단 역학이라는 특성 때문에 1명, 한 명 모일 때 4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빵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는 게 우리가 미시적 차원의 변수예요. 여기 우리가 미시라고 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미시적? 그쵸. 조직 내 사람만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직 내 사람만 보게 되는 이 미시적 접근에 대한 내용을 백기복 교수님 책으로 볼 거예요. 백기복 교수님 책에는 조직 행동론은 주로 물론 조직도 다루긴 하시는데 이 두 개의 주제를 주로 보게 될 거예요. 개인차 변수와 집단 차원의 변수 이 두 가지 변수를 주로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조직 부분을 데프트 교수님 책에서 볼 건데 일단 결론만 설명드리면 혼자 못 봐요. 데프트 교수님 책 어려워요. 어렵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번역도 좀 이상하게 놓은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하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데프트 교수님 책도 매년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직 부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데프트 교수님 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고 조직에 대해서 다루게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조직의 전략을 본다 아니면 뭐 조직 자체에 대한 특성을 보게 된다. 이거는 거시적이라고 해요. 조직을 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암기하세요. 조직을 보면 거시적 조직을 안 보고 사람을 보면 미시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거시미시는 우리가 답안지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어떻게 쓰이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뭐 이게 뭐 대응 방안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미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다. 따라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시미시라는 개념만 잘 알아두시면 답안지를 풍부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시미시라는 단어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차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거 능력, 태도, 가치관, 성격, 지각, 감정 여러한 개인과 관련된 주제들을 주로 배울 예정입니다. 그 다음 집단 차원. 집단 차원도 마찬가지. 개인이 모이면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근데 집단을 형성하면 뭐가 발생하게 된다. 집단 역학으로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힘의 형성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요. 싸운다도 있어요. 갈등. 또 이제 갈등, 협상, 의사결정, 리더십, 권력, 정치 이런 것들은 혼자 있을 때 발생하나요? 아니죠. 2명 이상 모일 때 발생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단 차원의 특성으로 우리가 바라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에는 조직에 대한 요인은 뭐라 그랬죠? 조직 자체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이 된다. 그래서 주로 여기 개인 집단에 있는 부분이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 이런 다양한 사실 경영학이라고 좀 보기엔 애매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학문을 가지고 차용해서 경영학적으로 쓰이는 부분이고요. 그나마 경영학적 내용이 이 부분. 어려워요. 그래서 조직론이 좀 어렵다. 그래서 조직론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뒤에 가서 배우는 거니까 조직 차원의 뭐 조직 문화, 조직 변화, 이제 조직 개발, 조직 구조, 전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직 차원에서 바라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백기복 교수님 책 좀 보고 쉬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 이제 우리 백기복 교수님 책에 있는 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 밑줄 칠까요? 조 보셨죠? 이 내용 나오죠? 조직 경영이란 마지막 문단의 첫째 줄이 이거 나오잖아요. 조직 경영이란 사람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줄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므로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는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사람에 대한 이해, 여기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건데,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통찰. 이거 지금 인사관리 박경규 교수님 책이랑 똑같아요. 이해되세요? 이거 보자마자 떠올려야 되는 거. 3M이잖아요. 경영에 필요한 거는 우리가 3M인데 그 3M 중에서도 경쟁력의 원천이 뭐다? 사람이다. 인적 자원이다. 그러면서 이제 인적 자원을 통해서 목표 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기업의 경쟁력 원천이 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자라는 건데 이거 보자마자 사람에 대한 이해 이거 뭐죠? 개인 차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제대로 된 활용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관계,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과 관계거든요. 사람에 대한 이해는 주로 심리적인 측면을 얘기를 할 거예요. 심리적이고 뭐 행동적 측면. 사람이 일단은 심리적으로 제대로 동기부여되고 만족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관계도 중요하다. 특히 예를 들어 성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좋게 활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에 대한 이해는 개인차 변수로서 볼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관계에 관한 부분은 어디서 배운다? 집단 차원에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람 간 관계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통찰을 여기서 주게 된다. 여기서 주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자본 여기 나오죠. 이게 이제 3M으로 그냥 암기하세요.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요소는 3M이다 하면서 여기 제가 우리 인사 노무 관리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복습 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의 3요소로서 3M이 있다. 그래서 사람 뭐라 그랬죠?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KSA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또 지금 KSA를 우리 경조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인적 자원을 지식, 기술, 능력.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친절하게 안 써드려요. KSA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세요.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의미해요. 스페시피케이션. 그래서 지식,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KSA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좀 써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경조에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인사 노무 관리는 이제 몰라도 되는데 아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크게 이제 제가 중요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경조에서는 설명드릴게요. 사회적 자본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적 자본 뭐였죠? 사람 간 관계에서 기인하는 자산이다 하면서 신뢰 교범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회적 자본은 관계 인맥이라는 거. 네트워크는 사람 간의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사람 간 관계를 통하여 조직의 그 사람 간 관계가 조직 차원으로 가면 조직 관계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트워크는 관계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 간 관계일 수도 있고 조직 간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회적 네트워크, 사람 간의 관계. 지금은 어차피 조직 행동 미시적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사람 간 관계를 통해 형성되어 사람 간 상호작용과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좋게 영향을 미치려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네트워크에서 기인한 자산 이렇게 써도 돼요. 사회적 자본이란 네트워크에 기인한 자산으로 사람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답안지 현출할 때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회 시스템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은 재무적 자원, 물자는
시설과 관련된 물적 자원. 근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인적 자원 오라일러와 페퍼에 따르면 숨은 가치로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무형 자원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유형 자원과 다른 차별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인사관리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은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인사랑 경조랑 조금 웬만하면 연관 지어서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같이 가져온 거고, 경조는 여기까지는 일단은 복습, 인사관리 복습 겸 아시면 되는 거고,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은 경영의 자원으로 이 세 가지 자원이 필요한데 뭐가 되게 중요하다? 그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무형 자원으로서 숨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6페이지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6페이지 마지막 줄 보실까요? 6페이지 맨 마지막 줄. 이 내용이 있을 거예요. 6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이 내용. 그러므로 자본정보 사람이 다 같이 경영에 필요한 요소이지만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요소는 뭐다? 사람이다 하면서 조직행동론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이제 7페이지 마지막 줄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조직 생활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다 바로 위에. 두 번째 문단 맨 마지막 줄. 조직행동론은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또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 체계다라는 얘기 이제 이해되시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배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게 되시면 조직 행동론의 세 가지 차원을 이제 배울 예정인데 이것도 설명드렸어요. 결국은 첫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조직 행동론의 세 가지 차원 첫 번째 줄. 조직 행동론이란 조직원들과 관련하여 개인 집단 조직의 동그라미 할까요? 개인 집단 조직 차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다루는 학문 체계다. 개인 집단 조직. 중요한 거는 개인차는 아까 방금 설명드렸는데 뭐였죠? 표면적 다양성도 보지만 주로 내면적 다양성과 관련된 변수들을 본다라는 거고요. 집단 차원은 두 사람 이상 모일 때 특히 집단 역학 관련된 변수들을 이제 본다라는 거고, 조직 차원은 어떻게 본다라는 거죠? 조직에 대한 걸 본다라는 거죠. 뭐 조직 문화 전략 이거는 데프트 교수님 책으로 볼 거라서 일단 조직은 빼두시고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차와 집단 차원의 변수들을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조직 행동론의 특징들부터는 10분 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